안녕하십니까 924 기아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김도영의 커리어 시즌 첫 MVP.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리빙 레전드 최용호도 이거 못 받아본 거예요. 이게 시즌 MVP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에게 주는 건데, 이제 후보군이 이제 타이틀 홀더들, 그리고 이제 진짜 MVP를 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로 꾸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건창 이후에 처음으로 200안타 고지를 밟은 이제 롯데의 빅터 레이에스, 이 선수도 이제 후보에 들었고요. 후반기 KT 마법 돌풍의 중심에 섰던 도원동 섹시가이 멜로아스 주니어, 약팀이지만 키오미오로즈의 마운드를 꿋꿋하게 지킨 아리엘 후라도, 저는 충분히 MVP 후보에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투표 결과는 이제 총 101표 중에서 레이에스가 3표, 로하스, 원태인, 그다음에 NC의 카일라트가 각각 한 표씩을 받아서 95표를 받은 김도영이 MVP의 영예를 받았다. 내심 만장일치 MVP를 좀 꿈꿨는데 6표가 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주은 치어리더가 가져갔나 싶었어요. 그래도 큰 불만은 없긴 한데 저렇게 타팀 선수들이 사부작 나눠 받았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줄 만하죠. 김도영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12월부터 전체적인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이제 리뷰, 올 시즌 리뷰랑 그다음에 향후 이제 25시즌에 대한 예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냉정하게 올해 기아가 아무리 뎁스가 좋았어도 도영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없었다면 절대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은 불가능했다. 그만큼 이제 3년차 어린 선수가 팀 공격의 핵으로 급당했습니다. 이제 대체 불가한 리그 최고의 리스레폰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장타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3년 7개 홈런에 그쳤던 선수가 24년에 38개 홈런을 치는 이런 대형 슬러거로 업그레이드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죠. 가중출루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스탯 사이트인 스태티즈나 네이버 이런 데 WRC 플러스가 좀 공실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비율 스탯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당분간은 WOBA 가중출루율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이건 말씀드리고요. WOBA가 이제 0.384에서 0.457로 훌쩍 늘었습니다.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건 선구안도 좋아졌다는 점이에요. 구다이 원래율이 9.9%에서 이제 10.6%로 늘어났어요. 좀 타격력이 좀 좋아지고 이제 맞추는 거에 눈을 뜨게 되는 선수들이, 특히 어린 선수들일수록 신나서 붕붕붕붕 휘두르거든요. 근데 김도영은 4월달 이후에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되면서 투수들의 집중 견제에 굉장히 시달렸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을 침착하게 고르면서 볼넷으로 출루하기 시작했죠. 이게 보통 마인드가 아니란 뜻입니다. 시즌 초에 이제 중심 타선의 역할을 기대했던 나성범의 부상 이탈로 중심 타선의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컸는데, 김도영이 4월 이후 기대 이상의 성적을 이루며 월과 최초로 10홈런 10도루를 달성하면서 최용호와 함께 이제 기아 타선을 견인하죠. 그러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리그 1위로 올라섭니다. 팀이 좀 자신감을 갖고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고, 이때 사실 4월 달에 벌어놓은 이 승수로 이제 5월, 6월, 7월 이제 계속 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거 이제 좀 할머니 장롱에서 이제 곶감 빼먹듯이 델름델름 먹으면서 이제 2위로 미끄러지지 않고 아래 팀들과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6월부터는 다시 장타력을 회복하면서 결국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22시 클럽에 달성했죠. 8월 중순에는 또 30을 달성합니다. 7월 23일에 NC전이었죠. 광주에서 4타석 만에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내추럴 히포더 사이클, 사이클링 히트를 또 달성했고, 말도 안 되는 활약으로 시즌 내내 김도영 신드롬을 좀 만들어냈는데 유니폼도 무지하게 빨아치웠어요. 고형 중독의 가장 심각한 문제, 팬들이 이제 가끔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몇 살인가 나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선수가 이제 겨우 21살이거든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대학생이거나 완전 사회 초년생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빚내가면서 대학 공부하고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회 밑바닥에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1인분을 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다리 근육을 키우는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 김도영은 이 프로야구판이라는 이 험한 바닥에서 벌써 WR이 지금 8.06, 이거 간단하게 8인분을 해내는 선수가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거든요. 야구장 내에서 어떤 퍼포먼스만으로도 정말 신통방통한 선수인데,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평소에 이 선수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야구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역시 좀 가정의 힘이 대단하다. 도영이 부모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아드님을 참 잘 키웠다. 가정의 이런 안정감이 선수의 멘탈에서 잘 보인다고밖에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욱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더 성장할 게 있나? 아, 요런 생각도 좀 되죠. 그럼 3루 수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도영 몸뚱이로 수비 못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좀 빡쳐서 박천화 편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유도영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네. 도영이는 이제 3루수로서 최정의 뒤를 잇는 KBO 레전드 3루수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3루 수비에 대한 잡음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도영이 있는 한 기아는 좀 계속해서 뭐 우승을 한다. 요건 좀 장담하기 어렵지만 꾸준하게 강팀 반열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종범이 그랬던 김도영은 좀 게임 체인저로서의 능력이 있거든요. 최영우가 이제 은퇴를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의 베테랑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기량이 떨어지는 노쇠화가 오더라도 김도영이라는 선수는 득점을 스스로 만들고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도 빨라서 도루도 하고 또 이 장타력이 있기 때문에 담장 받고 새까맣게 날릴 수도 있거든요. 기아가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도영뽕이 심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타이거즈 MVP 도대체 어떤 선수들이 MVP를 받았냐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겁니다. 프로야구 챔피언은 기아 타이거즈, 일상솔루션 챔피언 아정당,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받는 거예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 1원 한 장까지 챙겨야지.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포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야구는 가을 야구 끝나면 봄까지 쉬지만 아정당은 그런 거 없이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전화 카톡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홈런 같은 일상 솔루션 아정당. 자, 프로야구가 82년에 출범했죠. 그리고 이제 4시즌 만이 85시즌. 제가 좋아한, 정말 좋아한, 저를 타이거즈라는 팀으로,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으로 인도해준 김성현 아저씨, 오리궁뎅이 김성현 아저씨가 첫 번째 타이거즈의 시즌 MVP가 됩니다. 85시즌 원조 이도류. 오타니는 이제 일본의 김성환이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프로 투타 경험은 한국이 먼저다. 부족한 로스터 때문에 김성환이 원년부터 투수, 야수 양쪽을 다 경험했죠. 포수를 제외하고는 다 해봤어요. 김성환 아저씨는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그다음에 중견수, 좌익수, 우익수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이 85년 이후로는 이제 김성환 아저씨가 더 이상 투수로는 등판하지 않았어요. 85년 김성환의 기록 대단합니다. 22홈런으로 이제 홈런 1위, 133안타로 안타 부분 1위, 장타율 575 1위, 덤으로 이제 2루타도 29개나 쳤을 정도로 이 부분도 1위였어요. 어지간한 타격 지표를 전부 씹어먹은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 당연히 이제 1루수 골든글러브였고요. 80년대 1루수 골든글러브는 그냥 김성환 쓰고 시작했을 만큼 삼성의 포수 이만수, 해태 1루 김성환 이 두 분이 그냥 80년대 국계 일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투수를 10경기를 나와갖고 선발 2경기 포함해서 총 40과 3분의 1이니 완투도 있어요. 이게 4승 3패 1세이브 12K ERA가 3.35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반대로 이제 생각해보면 그만큼 리그가 말만 프로였지 아직은 좀 성숙하지 못했고 선수층이 좀 빈약했다라는 뜻도 되죠. 그리고 86시즌 이분이 오십니다. 무등산 폭격기. 선발 투수가 WAR 15를 달성하려면 어떤 성적을 찍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그분. 15인분입니다. 15인분. 선동열 한 명이면 그냥 어지간한 KBO 투수 15명이랑 그냥 비슷하다. 선동열 이제 신인이었습니다. 39경기에 등판했는데 선발 22경기 출장해갖고 262와 3분의 2이닝. 미쳤습니다. 지금 양현종 170이닝만 소화해도 그냥 이제 그만 던져라. 너무 많이 던진다. 팔 빠진다 이러는데 262이닝은 도대체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수도 적었거든요. 지금 144경기도 아니고 훨씬 적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262이닝 소화가 이게 리그 1위가 아닙니다. 롯데 최동원 아저씨가 네, 최동원 아저씨가 267이닝을 던졌다 이 말이야. 선동열이 그냥 녹즙 차트기에 갈렸다면 최동원은 그냥 그라인더로 갈아버렸다. 선동열은 이제 또 신인 주제 완투가 19번 리그 1위, 완봉 8완봉승 역시 1위, 24승으로 다승 1위, 214 탈삼진으로 리그 1위, ERA가 0.99, 미친 성적과 함께 시즌 MVP 투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합니다. 다음 이제 86년도에 이어서 다음 이제 시즌 MVP가 역시 또 김성한. 88년도 올림픽 할 때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다시 김성한이 차지합니다. 이에 김성한이 30홈런을 때리면서 KBO 리그 최초의 30홈런 시대를 열었고요. 당연히 이제 홈런왕을 했고요. 131안타로 최다 안타 1위, 89타점으로 타점 1위, 장타율 577로 장타율 1위. 이분이 이제 1년 뒤에 89시즌 26홈런과 32도루를 하면서 KBO 리그 최초 22시 클럽을 여신 분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이제 장종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KBO의 각종 공격 지표와 비율 스탯, 통산 스탯을 그냥 다 씹어드신 원조 야잘잘입니다. 그러면서 또 89년과 90년도는 연속으로 우리 폭격기 형님이 해드십니다. 투수로 2시즌 연속 MVP 사례는 선동열이 유일하고요. 야수 쪽은 제법 많아요. 00년대 들어가서 이제 이승엽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이승엽이 이제 3시즌 연속 MVP가 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박병호, 넥센의 박병호가 이제 LG에서 넥센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연속으로 2시즌 연속 시즌 MVP가 된 사례도 있죠. 투수는 없습니다. 선동열이 마지막이에요. 89와 90년도 이제 투수로 차지하면서. 이 당시 선동열은 뭐 비견될 만한 투수도 없었습니다. 최동원이 은퇴를 하면서 송진우라는 선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투수는 이제 나 혼자 투수다라고 할 만큼 선동열을 제외하면 그렇게 임팩트 있는 투수들이 리그에 많이 없었다. 그냥 시대의 폭군이었습니다. 선발과 불펜의 경계가 희미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면 나와서 경기 끝내고 하루 쉬고 다음날 선발 투수 나와서 완투 완봉하고, 타자들이 그래도 못 막았어요. 2시즌 연속 MVP, 골든글러브, 주요 타이틀 3관왕, 리그에서 그냥 뭐 투수가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그냥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뭐 스탯은 보면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그냥 더 이상 열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타자는 김성한, 투수는 선동열, 뭐 이래서 그냥 갸뽕이 그냥 치사량으로 그냥 가던 때가 이때 8, 90년대였어요. 근데 90년대가 이제 들어 할때 타이거즈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MVP였던 선동열 이후로는 좀 당분간 MVP를 배출하지 못했는데 94년에 이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죠. 바람이 아들 이종범이 2년차 시즌이었던 94시즌 196안타 113득점, 타율이 3할 9푼 3리 미쳤습니다. 그때 타율 4할에 도전 안에 만했는데 생고기가 이제 망쳤고요. 출루율이 이제 4할 5푼 1위, 4관왕 타이틀과 함께 시즌 MVP를 차지합니다. 당연히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했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좀 아쉬운 점이 뭐냐, 이종범이 나중에는 이제 96년, 97년 돼서는 장타력도 좀 이제 뜨면서 홈런에 이제 맛을 들렸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대쯤에서 이승엽이라는 타자가 등장하면서 아쉽게도 이종범이 홈런왕 타이틀과는 인연을 맺지 못해요. 그래서 충분히 90년도, 96년, 97년 이때쯤에는 MVP를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시즌 MVP를 좀 추가하지 못했다라는 점, 이 점이 팬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분 정도 되는 커리어의 시즌 MVP가 단 한 번이었다. 요거는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혜태가 모기업의 재정 악화와 함께 이제 선수 파리에 나서죠. 2002년에 결국 이제 혜태가 기아에 매각이 됐고요. 김기인 암흑기를 거쳐서 2009년 시즌 도중 이제 LG에서 트레이드로 입단한 김상현이 36홈런, 127타점, 장타율 632, 타이틀 3관왕, 3루수 골든글러브, 시즌 MVP를 거머쥐게 됩니다. 뭐 이때 상당히 이 기아 팬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굉장한 김성한 이후로 최초의 홈런왕 타이틀이 혜태 타이거즈에서 나왔어요. 강력하게 좀 시즌을 압도하는 강타자가 등장했다는 거에 많이 고무가 됐죠. 커리어 말년이 좀 안 좋게 끝났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아직도 많은 이 09년에 김상현의 이 퍼포먼스를 봤던 팬들이 김상현에 대한 좀 아쉬움, 그 다음에 지지, 아직도 좀 팬임을 자처하는 이유가 09년도의 임팩트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김상현은 정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원래 김상현은 이제 군산상고 출신으로 혜태에서 데뷔한 선수예요. 00년에 6라운드 전체 42번으로 혜태가 픽했던 선수고요.
당시에 뭐 전혀 기량을 선보일 만한 그런 기회도 좀 없었고 또 냉정히 그런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야수 유망주가 빨리 1군에서 자리 잡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수비가 좋아야 된다. 근데 김상현은 전형적인 돌글러브 선수였거든요. 어떻게 경기를 해보네요. 2002년 이제 LG와의 잠실 경기였죠. 이 시즌에 이제 야생마 이상훈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했다가 다시 이제 KBO로 복귀를 했거든요. 9회까지 기아가 LG한테 3대1로 지고 있어서 무사일루 찬스에서 당시 감독이 김성환 감독이었는데 김성환 감독이 그냥 한번 그냥 상현이 대타 한번 내지 뭐 어차피 경기 이상훈인데 이거 어떻게 뒤집냐 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김상현이 홈런을 쳐버려요. 그러면서 경기가 동점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제 LG 감독이 지금 이제 최강야구의 그분 김성근 감독이었는데 김성근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김성환 감독한테 야, 김상현이 이네는 정성훈이 있잖아. 삼루수를 못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지. 그래서 이제 기아가 지금이야 눈에 치이는 게 자완이지만 전형적으로 자완 투수가 없는 팀이야. 혜태 때도 김정수 외에는 좌투수 기억이 안 나요. 기아 때도 양현종, 박경태 뭐 이 정도 빼면은 좌투수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LG의 당시 이제 방동민이라는 선수랑 트레이드를 합니다. 김상현을 이 홈런 하나 이제 취해갖고 김성근 할아버지가 쟤 좀 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방동민이 한 트레이드되고 2주 만에 인대가 찢어진 거야. 이거 막 사기죠. 그래서 막 그때 당시 김성환 아저씨가 그냥 막 화가 나갖고 야 이거 부상 있는 거 숨기고 트레이드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노발대발했는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아도 뭐 할 말은 없죠. 메디컬 테스트를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거 안 살피고 구먹구구식으로 트레이드를 했으니까 뭐 물을 수도 없고 뭐 어떡합니까. 아무튼 참 김성근이라는 인물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저래 좀 좋아하기 힘들다. 이후에 김상현은 다시 이제 LG에서 정성훈이라는 벽에 부딪혀갖고 09년에 이제 기아로 트레이드가 돼가서 팀의 V11의 주역이 됐죠. 상차가 참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우리 윤성민 투수 4관왕 4승 탈삼진 평균 자책점 ERA 승률과 함께 시즌 MVP 투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면서 선동열 이후 처음으로 타이거즈 투수로서 시즌 MVP를 차지하는 영예를 달성합니다. 저는 참 윤성민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에 좀 적을 붙일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수고요. 윤성민의 피칭을 참 누구보다 좋아했고 또 아끼는 선수였습니다. 다시는 좀 팀을 위한 헌신이랍시고 몸이 갈려나가는 희생 아닌 희생을 하는 투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윤성민 때문에 하게 됐고 선수들도 좀 영합해줘야 된다. 감독 코치가 시킨다라고 그냥 무조건 예서 하면서 나가지 말고 최원태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 몸은 자기가 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갈리고 나면 꼬리표는 이제 먹튀라는 오명뿐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선수들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 시즌 우리 대투수 양윤종이 팀의 11번째 우승과 함께 시즌 MVP 투수 골든글러브를 또다시 차지하죠. 20승 6패 다승왕에 올랐고요. 타이거즈 투수로서는 이제 선동열 윤성민 이후에 세 번째 시즌 MVP가 됐습니다. 사실 양현종 커리어를 쭉 보면 이제 사실 2017년보다는 15년 그리고 2019년이 정말 강력한 양현종이었거든요. 15시즌은 정말 팽팽했기 때문에 젊은 양현종의 불같은 강속구가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슬로우 커브도 각각 던졌는데 2019 시즌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피너스 피처로 변환을 하면서 정확하게 타자랑 정말 승부를 잡는 수싸움을 잘했던 양현종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정말 빛나는 시즌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2017년은 냉정하게 보면 뭐 ERA 마이너스라든지 다른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그냥 좀 커리어에서 좀 소소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잘한 시즌이었어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가 그에 워낙 강력한 전력을 갖춰서 20승이라는 좀 상징성 있는 승수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즌 MVP에 오를 수 있었다. 기아가 또 시즌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올랐다라고 좀 보고 하지만 한국 시리즈 2차전 때의 완봉승은 정말 뭐 역대급 퍼포먼스였다 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김도영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네 10번째 MVP 수상자가 됐습니다. 자랑스럽고요. 25시즌도 더 좋은 활약과 함께 광주의 자랑 KBO를 대표하는 선수로 무엇보다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